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함앵커 간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가 좀 불편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 개인의 어떤 직원을 떠나서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 수신료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왜 하필 이 시기냐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수신료 프리징수 정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신료의 단순한 어떤 징수 문제를 이야기할 것만은 아니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라든지 또 수신료가 분리 징수됐을 때 공영방송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아울러서 공영방송 KBS는 어떻게 정상화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왔는데요. 먼저 만나볼 분은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손주화 처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지역에는 언론 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제 2월 26일 날 7개 지역에서 대책 없는 수신료의 분리징수 개정하는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공동 논평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평을 발표할 때까지 이제 너무 지금 개정안을 추구하는 절차가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너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위험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 이 개정안 이후에, 분리징수 이후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 민언련 같은 경우는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역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고요. 예. 지금 이 지역의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성이를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지금 공영방송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영방송사가 이권 카르텔로부터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각종 재난정보와 지방선거,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지역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러한 공영방송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시민의 입장들은 과연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그럼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었다라는 좀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한 이유로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이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폭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 우선 말이죠. 네. 이 2,500원이라고 하는 수신료, 네. 한 번도 물론 인상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2,500원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수신료에 대한 개념, 가치를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시청료라고 하지 않고 수신료라고 왜 할까? 방송법에 왜 수신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수신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2,500원을 붙여서 내는 그러니까 징수 방안, 뭐 이런 것을 분리하자, 이런 방안을 일단 떠나서 어떤 수신료의 가치를 조금 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제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특히 지역성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성 전략들이나 보도 전략들을 공영방송사가 추진을 해왔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재난정보라든지 재난과 관련한 사건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역할을 우선하도록 하는 이런 공영방송사의 역할들을 두고 봤을 때, 예. 특히 지역에서는 지역의 이런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앞장서왔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지역방송사, 공영방송사의 공적 서비스 수행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성을 담보하는데도 이 공적 서비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수신료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내부에서도 어쨌든 뭐 KBS 지역 7시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국에서 이제 활성화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네. 사실 그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그만큼 많이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역할, 창구였잖아요. 네. 바로 그런 부분 아울러서 말씀하신 어떤 재난방송 주간방송으로서 이 안전과 관련돼서는 역시 공영방송의 공적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분리징수가 됐을 때 뭐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연에서도 성명 내고 우리 회원들로부터의 격려의 전화도 받으셨겠습니다만 반대의 의견의 목소리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수신료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에서도 많이 존재를 하고 네.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권 카르텔로부터 최소한의 자유로운 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역할, 최후 보루의 역할 이런 것들은 지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역 언론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OTT 확산이라든지 1인 미디어 이런 정책들이 그렇죠.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미디어의 강세로 지역 단위 콘텐츠의 수요, 전국 단위 수요의 콘텐츠가 오히려 늘어나고 지역 단위의 콘텐츠 수요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수익 우선인 시장 논리가 먼저 작동이 된다면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꺼려하는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이제 방송사나 신문사에 확산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KBS의 경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러한 분리징수로 인해서 재정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수신료,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고요. 그리고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히 같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당연한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한 공적 재원이 지역 공영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형태의 개정안은 지금 다시 좀 보류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언론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 정치의 후견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 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정당, 어떠한 권력에서 이 세력을 잡더라도 권력을 잡더라도 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정치 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었는데요. 예.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정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것이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 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먼저 필요하고 예. 공익성 확대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KBS의 자구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 연결, 그리고 적절한 지역 총국에 대한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현을 해서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론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 개정안이 통과된 후 수신료가 이런 분리징수가 현실화되어서 재정이 축소됐을 때 나타났을 문제들에 대한 네. 대책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우려가 상당한 거죠, 지역사회에서는. 네, 우리가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를 하니까요, KBS만 생각하게 되는데 KBS와 EBS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수행하는 뭐 재난 안전 이러한 역할, 공적 역할들 그리고 EBS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한 대책들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수기민주주의 형태로 공론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신문의 유범수 기자입니다. 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하게 의견을 듣는데요. 우리 유 기자님 생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최근에 그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렇게 별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예, 그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전국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성명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분리징수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든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공공성 훼손과 뭐 지역 언론의 공정성 상실 그리고 뭐 재정 악화로 인한 그 뭐 지역 서비스
예. 공영방송의 서비스 뭐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리징수 그것보다도 예. 이제 그 근거들이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비판을 했었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렇게 걱정을 했던 그 주장하시던 게 그 불안한 공적 재원으로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결국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공영방송이라지만 방송이 지금 처음 생기는 시대도 아니고 네. 자생적으로 다양한 매체가 지금 흥망성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강제적 징수를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 특정 매체가 그 시청자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다변화된 미디어 혹은 다양한 언론과 매체가 존재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이런 강제적 징수는 특정 매체에 대한 특혜로 해석이 또 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래서 양질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 개발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한때 개도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거와 좀 이렇게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영방송이 결국 존립 자체가 흔들릴 텐데, 그러니까 강제 징수라는 것이 지금 이제 한전에 포함해서 수신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강제 징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분은 일단 국민들이 그 시청료 납부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예. 이제 이 방송법에 근거해서 지금 수신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 시청료가 KBS 이제 뭐 제작비 이런 데 쓰이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납부가 아니다 보니 네. 과연 이게 공정한 방식이냐 계속 그런 의문제기가 돼 왔었던 거고 결국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취지와 역할에 동의하는 이들에게 그러면 시청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특별하거나 타 방송이나 매체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인식하는 이들이 납부를 하면 된다. 아하. 이제 그걸 응원하고 말씀하신 그런 공영방송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이 그게 기본적인 공정함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지금의 역할, 음. 그러니까 이게 재난 주간 방송으로서 공적인 역할 이외에 또 EBS의 지원이라든지 실제로 그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해야 제가 그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민원연에서 그 주장했던 하나 또 사안이 두 번째가 이제 지역 언론의 공정성 상실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각종 재난이나 지방선거, 지역 역사, 문화적 물정에서 중앙이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네. 근데 일단 방송의 언론 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에게 굳이 이렇게 강제 징수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시청료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는 방송이나 여러 매체들 같은 경우도 언론이라면 그들의 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BS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송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또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은 그러면 이런 식의 수신료 같은 거, 이런 시청료 지원을 받지 않는 매체하고 언론은 공공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지역에서 굉장히 작은 언론사잖아요. 굉장히 영세 매체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주장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네. 매일 존폐의 기로에 선 채 이제 언론인의 의무를 다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지역 언론 종사자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없는 논거다. 네. 예,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만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자율적 징수가 그게 공정함이고 상식 아닌가요? 지금 그렇다면은 방송법에 수신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부분은 하지만. 예.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초창기에 우리나라 이제 방송이랑 처음 생기고 할 때 예. 좀 이런 어떤 기반 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무 부담했던 것 부분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제는 자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됐잖아요. 이런 매체들이나 방송들이. 그리고 실제 그리고
그 대부분의 이런 정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이렇게 공영방송이 이렇게 매이질 않아요. 일단 젊은 세대를 갈수록 사실은 TV 시청 자체를 거의 안 하고 개중에 특히 콕 집어서 공영방송을 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예, 뭐 요즘 뭐 거의 손 안에 있는 매체를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소통창구가 많이 달라져서 과거처럼 그런 절대적 지위에 이미 있지 않고 이미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만 그 바뀐 미디어들이 공영성이라고 하는 또 공공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평가는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네. 거는 공공성이라는 거는 이런 방송이나 매체라면은 예. 굳이 그렇게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의무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고 지금 KBS만 공정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언론의 아니 기능은? 그렇지는 그건 않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 외에도 잘하는 매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그 최종적으로 걱정하던 게 재정학화 부분인데 뭐 네. 그 제가 그 성명서에도 본 내용이에요. 뭐 연간 한 5천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분리징수를 하면은 예. 그 뭐 그런데 전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그거예요. 예산 축소가 걱정이라면 현재 이미 지금 현재 모습이 그만한 혹시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닐까? KBS 스스로가. 예. 예,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안 하더라도 많은 시청료가 납부가 되겠죠. 지원해주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질 것이고. 분리 징수되더라도. 예, 분리징수하면. 근데 지금 오히려 예산이 5천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그만큼 시청자들한테 혹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이런 내부적 생각하신다. 비판은 없으신지 네.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분리징수가 돼서 뭐 수신료가 이제 뭐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이 존립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말씀 이렇게 하지만 일정 부분 저도 그 KBS 역할에 내려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영방송의 필요성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자발적 납부로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는 이 전북 지역에 있는 그 어떤 매체보다도 현재도 지금 많은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가장 제가 볼 때는 많은 걸 가지고 계셔요. 네, 이 상황에서 충분히 뭐 돌파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구성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그 차별성 인정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네. 이미 영세 매체들 저희 같은 매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어떤 반성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그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정함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현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독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또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정보도나 이런 좋은 언론의 역할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또 모습을 하는 동기가 또 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에는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장낙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일단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 수신료를 어떤 분들은 이제 시청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우선 수신료의 진짜 개념이 어떤 건지부터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시청료 뭐 이렇게 있고 95년인가에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시청료라는 개념이 아니고 수신료라는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방송법에 보면 방송법 제56조에 공사 KBS를 얘기하는 거죠. 경비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도 케이블 TV를 돈 내고 보고 있는데 예, 그렇죠. 왜 이 수신료를 또 내야 되느냐, 이중부가 아니냐 하는 예.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케이블 TV는 시청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청료를 내는 것이고 예.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 또 제작 뭐 이런 데 필요한 그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 부담금이다. 예. 그래서 그런 시청료와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특별 부담금의 시작은 그 TV 수신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예, 수신을 하든 하지 않든 수신기가 그렇죠. 있다는 예, 것만으로 예, 내야 되는 예. 공적 영역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 부담금 이렇게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KBS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든 안 보든 예.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누구나 신고를 해야 되고 수상기가 있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되고 예. 거기에 따라 법에 따라서 64조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방송법 64조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면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건 내고 안 내고 안 하는 내고, 그런 네.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KBS 공영방송의 그동안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잘 하지 못한 것일까? 뭐 이런 또 뭐 그런 부분도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논의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죠.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땡전 방송 뭐 네. 이런 식의 땡전 뉴스. 땡전 뉴스 이런 식의 그 이제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렇게 한 10년, 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걸 관통을 하면서 방송장악이라는 문제, KBS의 정현주 사장을 배입질을 축출하고 예. 이런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규정을 할 때 그때는 방송 암흑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의 어떤 KBS의 모습도 그렇고 또 이제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성격이 다른 또 MBC의 모습도 그런 두 방송사의 모습을 봐왔던 시민들이 이 공영방송으로 뭐 지금 MBC는 뭐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예. 수신료를 받는 방송이 아니니까 공영방송은 수신료가 주 재원인데 국민이 내는 일종의 준조세거든요.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 그걸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돌아가면 이런 말하기는 조금 거북스럽긴 하지만 KBS 직원들이 우리가 낸 수신료 가지고 월급 받고 먹고 살지 않냐. 그것도 고액 연봉을 받는다. 1억 예. 이상의 연봉을 네.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방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 봤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건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과연 문재인 정부를 5년간 지나오면서 언론 자유 지수는 우리가 이제 높아졌다고 하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이건 또 뭐냐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갖고 그런 그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예. 이거는 그래 안 내도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분리징수가 돼서 수신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다면 지금의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없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KBS 직원들에 대한 고액연봉이나 그동안 해왔던 일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 정상화로 가는 길에 수신료 인상이 현실화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재원 구조가 마련되어야지 그렇습니다. 분리징수에서 안 내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가라는 말이냐. 대안이 없는 길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재난 주간 방송이기도 하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최근에 찾아본 건데 KBS 한국방송공사 예. 채널을 몇 개 갖고 있냐. 일반 국민은 뭐 거의 모를 거예요. 21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KBS 1TV, 2TV 뭐 일반 국민이 다 시청하는 부분이고 예. 라디오의 경우도 1라디오 이건 뉴스 시사 정보를 하고 예. 있고
삼라디오가 있고 이거는 장애인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국제 채널이 또 3개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한류 채널이죠. 이거 다 광고 없이 신뢰 받아서 운영하는 참 우리가 모르지만 참 꼭 해야 될 이런 채널들이. 그래서 이제 김제 큰 송신소가 이거를 있는 존재하는 거죠. 이유가 예, 바로 예, 그런 예. 겁니다. 예. 지금도 방송사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그 쟁투의 그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큰 방송사들은 뭐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 광고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방송사에다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만들어서 제작해서 제공하는 독립 제작사들, 독립 PD들, 그다음에 또 이제 예. 외주사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작가들 줄줄이 영향을 받게 돼요.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죠. 예. 사실은. 그럼 방송 생태계 자체가 KBS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 생태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지역에 문제도 있으니까 지역 방송들 예. 전체 수신료가 그 반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에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냥 옛날 수준으로 해서 반 정도로 보고 있지만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지역 방송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또 중요한 문제가 또 대두하게 돼 있죠. 지역민들 입장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역 방송이 어려워지면 지역의 정보를 제대로 그 흡수를 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예.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취지가 단순히 이제 뭐 수신료를 분리해야 되냐 또 유지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개념보다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공영방송 KBS의 어떤 수신료의 개념 또 공영방송의 역할 네.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모색해보는 네, 이제 그러네요. 과정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서 네. 이제 하메인커 내게 취재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수님 우리 도민들께 그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중요한 건 공영방송의 체제, 공영방송 체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엄청난 그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